우리는 매 순간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감정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기분이 안 좋아, 화가 나, 마음이 불안해, 울고 싶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답답해. 인간은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한다. 하버드 대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생에서 성공으로 불릴 만한 것을 성취한 원동력의 80% 이상은 당사자의 올바른 감정 상태에서 비롯되었다. 기술적인 도움은 15%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한 인간의 능력과 행복한 삶, 건강, 대인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하버드 상위 1% 감정조절 수업. 저자는 베이징 사범대학 철학 박사이자 심리 전문가 장 샤오닝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모든 강의가 특별하지만 그 중에서도 감정조절 수업은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 감정조절 수업의 성공 사례를 종합한 것이 바로 이 책인데요. 생생하고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원인을 밝히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금 바로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비법의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보찜을 가볍게 혹은 무겁게 하는 걸까? 한 노승이 갓 출가한 제자를 데리고 여러 지방을 순회하고 있었다. 여정이 고되고 짐이 무거워 제자는 툭 하면 조금만 쉬었다 가자고 졸랐다. 그때마다 노승은 조금만 더 가자꾸나 하고 말하며 빠른 걸음으로 앞서갔고 어린 제자는 스승의 뒤를 쫓느라 숨을 헐떡였다. 하루는 끝없이 이어지는 산길을 걸어가다가 작은 마을에 접어들었다. 제자가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스님, 더는 못 움직이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가시지요. 라고 말했다. 노승이 달랬으나 제자는 움직일 기미가 없었다. 때마침 한 여인이 곁으로 다가왔다. 그때 노승이 벼랑간 여인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여인이 깜짝 놀라 뿌리치려 했지만 노승은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여인은 소리를 질렀다. 스님이 어찌 이리 무례한 행동을 하시나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근처에서 밭을 갈던 사람, 집안에 있던 사람이 고함 소리를 듣고 내다보았다. 그러고는 노승이 여인의 손을 끌어당기는 광경에 분노해 저놈 잡아라 라고 소리치며 뛰어나왔다. 그제야 노승은 여인의 손을 놓고 달아났다. 제자는 뜻밖의 광경에 어리둥절하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는 보찜을 메고 냅다 달렸다. 두 사람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쳤다. 그렇게 몇 갈래의 산길을 달리자 더는 쫓아오는 이들이 없었다.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제자는 노승의 행동에 화가 났다. 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러셨습니까? 그게 참선으로 도를 깨우친 부처님의 제자가 할 짓입니까? 전 이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노승은 제자의 비난을 들으며 옷에 묻은 흙먼지를 탁탁 털어냈다. 그런 다음 조용히 물었다. 아직도 그 보찜이 무거우냐? 제자는 그제야 자신이 보찜을 메고 그 먼 길을 달려왔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평소 스님을 따라다닐 땐 그렇게 무겁더니 아까 도망갈 땐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던 걸 보면요. 제자는 노승의 다정한 눈을 바라보다가 무릎을 탁 쳤다.
노승이 제자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여인의 손을 잡아당겼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이렇듯 마음가짐에 따라 상황을 대하는 감정과 태도가 달라진다. 보찜을 부담스럽게 여길 땐 그 무게가 태산처럼 무겁게 제자의 어깨를 짓눌렀으나 허둥지둥 도망칠 땐 보찜의 무게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삶도 이와 마찬가지다. 부담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고민이 확 줄어든다. 기분을 결정짓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라는 철학자 플라톤의 말처럼 우리에겐 눈앞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내 기분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좋은 기분과 나쁜 기분, 안정된 정서와 불안정한 정서는 종이 한 장 차이이고 모두 생각하기 나름이다. 마음가짐이란 무엇일까? 바로 현재의 내 삶과 인생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음가짐이 낙천적인 사람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비관적인 사람은 우울하게 살아간다. 올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인생의 여러 고개를 넘을 때 지녀야 할 마음을 기른다면 분명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날은 많아지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날은 적어질 것이다. 한 개인의 마음가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개인의 가치관. 한 사람의 가치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생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긍정적인 사람은 걱정할 일이 많지 않고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사소한 일로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않는다. 또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면 생각이 성숙해지고 기분도 자연스레 좋아진다. 사람과 일.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과 사람을 만나면 삶이 풍요로워진다. 특히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으면 정서적으로 편안해진다. 주위 환경. 환경이 쾌적하고 평화로우면 분위기가 여유롭고 편안해지며 기분도 상쾌해진다. 이와 반대로 무겁고 긴장된 환경에서는 마음이 답답해진다. 정서가 불안하고 기분이 엉망일 때는 환경을 바꿔보는 것이 좋다. 내가 머무르는 공간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구의 배치를 바꾸고 작은 인테리어 소품을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다.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지면 세상을 보는 눈도 여유로워지고 일도 척척 진행된다. 내 기분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생각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올해 30살이 된 카덴은 공학연구소에서 일한다. 그는 지식과 기술 측면에서는 다른 연구원들에게 뒤지지 않았지만 동료와 상사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존재였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문제는 바로 카덴의 낮은 자존감이었다. 카덴은 동료들과 학술 문제나 업무에 대해 논의할 때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은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자기 생각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벌컥 화를 내거나 트집을 잡았다. 자신의 능력이 남들보다 한 수 위이고 자신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내 뜻을 따르지 않는 건 나와 맞서는 것이다 라고 여겼다. 바닥으로 떨어진 자존감을 보상받기 위한 카덴의 이런 태도는 그의 일상부터 회사 생활까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카덴과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한 동료들도 그를 존중하는 것과 별개로 친해지길 꺼렸다. 업무 분장을 할 때도 카덴과 한 팀이 되길 바라는 동료가 없었다. 상사도 이런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도 카덴은 동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겼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들은
마음의 건강을 진단할 때 사회에 잘 적응하는지 파악하는 것 외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관찰한다. 타인의 칭찬과 존중은 당연히 사람의 자존감을 높인다. 그러나 진짜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존감은 자기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높아진다. 자존감은 자기 존중과 자기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 존중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써 외부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자기 믿음은 익숙함에서 탈피해 도전에 임할 때 나오는 자신감이다. 자존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공짜 선물이 아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 마음은 내부의 성숙한 사고와 가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의식이다. 많은 사람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생각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고 여긴다. 카덴도 동료들이 나를 무시한다 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혼란스러운 생각은 인생에 큰 해를 끼친다. 자존감이 현저히 낮아지고 타인의 눈초리와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생각은 인생에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생각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다음에 제시하는 방법들을 실천해보자. 차츰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할 것이다. 지금 내 생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점검하라. 어떤 일에 관한 생각에 빠져들 때는 다음을 점검해보자. 지금 내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가? 생각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쓸모가 있다. 문제 자체에 매몰되어 생각이 제자리에서만 맴돈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공한 경험을 떠올려라. 우리는 보통 실패한 경험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자신감과 힘을 얻고 싶다면 과거에 내가 성공적으로 해냈던 일을 떠올리는 게 좋다. 긍정적인 생각은 기분을 좋게 하고 일처리 능력도 향상시킨다. 자신감을 잃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성공한 경험을 떠올리며 어려운 일이었지만 결국 해냈잖아.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 거야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삶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두려움과 간접적으로 마주하는 연습을 하라. 문제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강인함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자존감을 기를 수 있다.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날마다 자신을 단련해보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어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면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 앞에서 말하는 것부터 시도해보자. 이렇게 두려움과 간접적으로 마주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나의 자존감을 좀먹던 두려움이 사실 별것 아니었음을 알게 되고 자신감이 생긴다.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라. 내 인생이 남들보다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실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두려움에 휩싸여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하지만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최악의 순간에도 희망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기회일지도 몰라. 원래 내 꿈이었던 바리스타에 다시 도전해보자 와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상황을 타개하려고 한다. 자존감은 내 생각의 뼈대와 같다. 건강한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굳세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통제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진다. 그런데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으면 도리어 마음에 병이 생길 위험이 있다. 이 경우 체면을 중시하고 허영심이 과해져
타인의 시선과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타인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된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도 문제지만 이렇게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아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다음은 건강한 자존감을 갖추기 위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실천해 볼 만한 것들이다. 내 능력과 결심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생길 때까지 3번에서 5번 정도 크게 심호흡한다. 거울에 비친 내 눈을 응시하며 내가 바라는 것과 이를 이루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분명하게 소리내어 말한다. 거울에 내 바람을 쓴 문구나 나에게 힘을 주는 격언을 붙여놓고 거울을 볼 때마다 몇 번씩 읽는다. 매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한다. 난 성공할 거야.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진짜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 기분을 바꾸는 긍정적인 속임수. 영국의 시인 엘리엇은 인생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처럼 행동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했다.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나 감정 상태를 계속 상상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기분 좋은 척하며 미소와 긍정으로 자신을 북돋우는 것은 근심에서 벗어나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다. 제니는 올해 겨우 22살이지만 항상 맥없고 찌뿌린 얼굴이었다. 얼굴만 봐서는 젊은이의 활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하루는 제니가 회사 빌딩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중년 남자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다. 보안요원은 제니를 힐끗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아가씨는 왜 그렇게 항상 인상을 쓰고 다녀요? 뭐 못마땅한 일이라도 있나요? 제니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별일 없어요. 그냥 기분이 안 좋을 뿐이에요. 그러자 남자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난 또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 줄 알았네.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앞으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난 기분이 좋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한 뒤 크게 3번 웃어봐요. 분명 기분이 나아질 겁니다. 제니는 참 이상한 소리를 하는 아저씨라고 생각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제니는 피곤해서 푹 쉬고 싶었다. 그런데 집에 놀러온 어린 조카가 그녀의 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다. 게다가 제니가 가장 아끼는 향수를 반가량이나 여기저기 뿌린 뒤였다. 막 화가 폭발하려는 순간 문득 엘리베이터에서 보안요원이 해준 말이 떠올랐다. 제니는 속는 셈 치고 그 말대로 해보았다. 처음엔 자신이 미친 사람 같았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 더 이상 화가 나지 않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그날 이후로 제니는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그 방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차츰 자신의 태도가 감정과 기분 상태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기분 좋은 척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 좋은 척하는 것은 기분을 바꾸는 마법 같은 행동이다. 실패를 겪었을 땐 낙담하지 마, 기회는 또 있어 라고 말해보자. 또 기분이 가라앉을 땐 괜찮아, 내 곁엔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 그것만으로도 난 행운아야 라고 해보자. 이것을 두고 나를 속이는 행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속임수로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가끔 자신을 속여도 괜찮지 않을까? 다음 방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나쁜 감정이 자라지 못하게 하라. 특정한 생각으로 기분이 나빠질 것 같으면 가위를 상상해서 싹둑 잘라낸다. 그래도 자꾸 생각이 난다면
생각할 틈이 없도록 바쁘게 생활하자. 공부나 일에 몰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자꾸 생각이 비집고 들어온다면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편이 낫다. 유쾌함을 불러일으켜라. 감정은 전염되기 쉽다. 우울하면 내 주변에서 가장 유쾌한 사람을 만나자. 그리고 아무 걱정 없다는 듯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웃고 떠들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덩달아 내 마음속 고민의 무게도 가벼워진다.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면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당신을 웃게 하는 일은 무엇이든 시도하라. 상상 속에 힐링 장소를 만들어라. 자연이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해 준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쉽게 자연으로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럴 땐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보자. 눈을 감고 한적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넘실대는 푸른 바닷가, 황금빛 모래사장, 파란 하늘 위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 피톤치드를 가득 내뿜는 숲속과 졸졸 흐르는 시냇물 등 자기 기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의 풍파에도 끄떡없는 거인이 된다. 자신의 태도가 감정과 기분 상태를 좌우한다. 열등감을 극복하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열등감은 부정적인 자기평가나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항상 과소평가한다. 또 자신의 단점과 타인의 장점을 비교하며 자신을 남보다 못하다고 여긴다. 그러다 보니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비관적이며 다음과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난 못해.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희망이 없어. 열등감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런 위험한 마음이 자신을 조종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180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두 일화를 살펴보자. 1951년 영국의 과학자 로잘린드 프랭클린은 DNA의 X선 회절 사진을 직접 찍었다. 그녀는 이 사진을 통해 DNA의 나선 구조를 발견하고 연구 보고회도 열었다. 그런데 프랭클린은 천성적으로 열등감과 의심이 많아 늘 자기 논점의 신뢰성에 의심을 품었고 결국 자신이 제시한 가설을 갑작스럽게 철회해버렸다. 그로부터 2년 뒤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사진으로 DNA 분자 구조를 발견하고 DNA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프랭클린이 먼저 제시했으나 철회한 이 가설은 생물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 공로로 두 사람은 196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프랭클린이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랬다면 자신의 가설을 굳게 믿고 진지하게 연구를 계속했을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발견을 한 대가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고 역사에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축구왕 펠레의 이야기를 해보자. 1956년 16살의 나이로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클럽 산투스 FC에 입단한 펠레는 클럽의 대스타 선수들이 자신을 무시할까봐 두려워했다. 축구장에 서면 대단한 실력을 발휘하는 선수이면서도 늘 긴장하고 자신의 실력을 의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펠레는 더 이상 공연한 의심을 품지 않기로 결심하고 모든 것을 잊은 채 축구에만 집중했다. 자신감에 넘치는 그를 누구도 막지 못했다. 결국 펠레는 세계 최초로 모든 경기를 통틀어 1000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다.
프랭클린과 펠레의 일화에서 알 수 있듯 열등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면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된다. 이와 반대로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을 믿으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 취업, 승진 등에 성공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남과 경쟁한다. 그런데 정작 인생 최대의 적인 자기 자신은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정적인 순간 의심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믿지 못하면 프랭클린처럼 소중한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 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자. 이 믿음을 바탕으로 삶의 도전들을 받아들인다면 누구나 눈부신 인생을 써내려 갈 수 있을 것이다. 단점이 아닌 장점에 주목하자. 나의 장점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점에서 뛰어날까? 진지하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나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자신을 안다는 것은 추상적인 이미지뿐 아니라 내 감정 상태와 자기평가까지 모두 포함한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이 있게 마련이다. 핵심은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나의 관심을 장점에 집중하면 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며 발휘된다. 자신을 아끼고 격려하자. 종이 한 장을 준비해 과거에 내가 잘했거나 성과를 거둔 일을 쭉 적어보자. 처음엔 생각이 다소 막히더라도 곧 술술 쓰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 일을 하나하나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면 의기소침하다가도 자신감이 생긴다.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은 어려움이 생겨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다. 사람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한 가지씩 있다. 그러니 지금 열등감의 늪에 빠져 있다면 자신을 믿고 일어서자.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마음속에 불필요한 열등감을 제거한다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자. 인터넷 주소창을 바꾸듯 생각의 페이지 전환하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일상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타인의 요구를 우선시하는데 이는 잘못된 태도다. 만약 이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예민해져서 신경쇠약에 걸릴지도 모른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100% 부응할 수 없다. 자신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면 자신감을 잃고 우울한 감정에 빠지게 된다. 이 외에도 우리 심신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은 또 있다. 바로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반작용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억지로 거부하지 말고 생각이 지나가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지나가게 할까? 상상으로 정신적 에너지를 만들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의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길을 바꾸면 된다. 부정적인 생각의 원천이 어디든지 간에 심리적으로 조건 반사가 일어나게 하면 사고의 방향은 자동으로 그와 관련된 긍정적인 생각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다음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심리학자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생각으로 옛 생각을 대체하기다. 이 기법은 인터넷 페이지를 바꾸는 것과 비슷하다. 인터넷 주소창에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면 금방 새로운 사이트로 바뀌는 것처럼 말이다. 다음 3단계를 차근차근 따라해보자. 대체할 생각을 정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대체할 좋은 생각을 고민하며 결정한다.
예를 들어 난 정말 멍청이야 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이라면 난 똑똑하고 능력 있어 라는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옛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대체하여 기존의 부정적인 생각이 주는 영향을 지워낼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이미지화한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만드는 이미지화 과정을 반복한다. 난 똑똑하고 능력 있어 라는 생각을 이미지화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보자. 자신이 강단에 서서 말을 하고 있고 수많은 청중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상상한다. 혹은 회사 내에서 골칫거리인 문제를 내가 해결해서 동료나 상사로부터 정말 대단해와 같은 칭찬을 받는 장면을 상상해도 좋다. 이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훈련하면 난 똑똑하고 능력 있어 라는 말만 떠올려도 머릿속에 상상했던 장면들이 저절로 떠오른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완성해 반복적으로 떠올린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대체하는 하나의 장면을 완성해 반복적으로 상상한다. 자신을 영화감독이라고 상상해보자. 만약 자신감 없는 나라는 기존의 부정적인 생각을 자신감 넘치는 나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고자 한다면 그에 적합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회사 회의 시간에 동료가 당신의 제안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야기한다. 당신은 평소라면 주눅이 들었겠지만 이번엔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친다. 그러자 회의에 참석한 상사와 다른 이들이 좋은데요, 멋진 생각입니다 라며 당신의 의견에 동의한다. 심지어 당신을 비웃던 동료까지 설득된 표정이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대뇌는 강렬한 것을 더 잘 기억하므로 상상은 과장이 심할수록 좋다. 이렇게 모든 장면을 다 구상했다면 전체 장면을 머릿속에서 상영하는 훈련을 반복한다. 처음에 5초가 걸렸다면 그 시간을 2초까지 줄이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상영해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 과거에 이미지화하는 연습을 한 적이 없다면 이 과정을 완성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것은 다른 기술처럼 요령을 습득해야 하는 일이므로 속도가 느리더라도 낙담하지 말자. 계속 시도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다. 앞에 제시한 단계를 제대로 진행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은 대뇌가 자동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신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언제든 난 정말 멍청이야 라는 생각이 불쑥 떠오르면 저절로 난 똑똑하고 능력 있어 라는 생각으로 전환된다. 어떤가? 시간을 들여 연습할 가치가 있는 기법이지 않은가? 새로운 생각으로 옛 생각을 대체하라. 괜찮아 라는 마법의 주문.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종강하는 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에게 세 글자로 된 잠언을 한마디 선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괜찮아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자신에게 이 말을 들려주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힘들 땐 괜찮아를 종이에 또박또박 적어보자. 이 말은 좌절감과 실망으로 어지러운 마음을 어루만져준다. 종이가 없다면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해주자. 당신의 축 처진 어깨를 토닥이며 기분을 북돋워줄 것이다. 살다 보면 사랑에 실패할 수도 있고 무심결의 한 행동으로 인해 비난받을 수도 있다. 또 운이 나빴다고밖에 표현하지 못할 일들도 생긴다. 그럴 땐 너무 심각해지지 말고 괜찮아 라고 되뇌자. 줄리아는 잘생기고 똑똑하고 매력적인 그야말로 완벽한 남자에게 한눈에 반했다. 그녀는 자기가 꿈꾸던 백마탄 왕자님을 드디어 만났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남자는 줄리아의 고백을 거절하며 난 너랑 편한 친구로 지내고 싶어 라고 했다. 왜 내 운명의 상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 줄리아는 눈물이 났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실망한 그녀에게 가장 친한 친구와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세상엔 그 사람 말고도 좋은 남자가 널렸어. 괜찮아. 진정하렴. 너의 진가를 알아봐주는 남자가 분명히 있을 거야. 줄리아는 처음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전혀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가 그 사람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더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란 확신도 생겼다. 얼마 후 그녀는 정말로 연애를 시작했다. 줄리아는 친구와 엄마가 들려준 말처럼 어려운 순간을 조금만 견디면 곧 모든 것이 괜찮아진다 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인생이라는 흐름을 타고 내려가다 보면 잔잔한 곳도 지나고 험한 급류도 지난다. 지금 지나는 급류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다. 곧 다시 잔잔한 흐름과 만나게 된다.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도 언젠가는 다 지나갈 테니 너무 애태우거나 좌절감에 빠지지 말자. 젊을 땐 작은 실패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는다. 시험을 망쳤거나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 신경이 쓰여 잠도 잘 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복잡하게 꼬이고 부풀려져 있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머릿속으로 상상한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닥치면 걱정부터 하는 대신 편안하게 심호흡하며 괜찮아 라고 속삭여보자. 그 한마디에 에너지와 용기가 생길 것이다. 힘들 땐 괜찮아를 종이에 또박또박 적어보자. 지금까지 하버드 상위 1% 감정조절 수업 일부를 낭독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의 감정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